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체 중에 특히 담낭이랑 담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췌장 효소가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랩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췌장 효소가 있기도 하고 급성에서는 이제 췌장 효소가 오르고 이제 만성에서는 석회화라던가 이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췌장은 사실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낭과 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문제를 풀려고 하시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거든요. CT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상에서 이게 담낭이야, 담관이야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나 담당이에요 혹은 나 담관이에요 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워딩을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식후에 악화되는 식후에 식후에 악화되는 우상복부 통증이 있으면 이거 담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담낭염 같은 게 이제 심할 경우에는 머피 사인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환자가 딱 왔는데 식후에 악화되는 우상복부 통증이 CC야. 그러면 담낭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이게 담낭 염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냥 담석일 수도 있고 염일 수도 있고 혹은 암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담낭이구나만 알고 접근하셔도 문제 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 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환자가 황달을 주소로 내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혹은 황달이나 이제 소변색이 진해진다거나 쉽게 말해서 그 담관의 발집의 정체 그래서 직접 빌리루빈의 정체에 의한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빌리루빈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P랑 GTP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소로 내원된다면 이거 담관이구나만 알고 접근하셔도 됩니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담낭인지 담관인지 구분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담석이죠. 요게 있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플러스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압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워딩이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이제 그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담낭 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곤양 있으면은 이제 그냥 담석이고요. 석이고요. 이제 발열과 압통이 동반된다. 이러면 담낭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CT나 영상학적 소견에서 사실 CT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봐도 이런 사진이거든요. 이런 사진인데 딱 봐도 이게 일단 식후에 악화된 우상 왜 딱 봐도 애매하죠. 이거 담관이야 담낭이야 벌써 애매하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식후 복통이 메인이었고요. 황달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담낭이라는 거죠. 제가 사실 정확한 영상 소개는 모르겠는데 요게 아마 담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 막 인베이전을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게 담낭암 같은 느낌 확 오죠. 이게 돌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담낭암이구나를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표지자가 하나 있죠. CA 19-9 19-9에 상승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요게 있으면 담낭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기 근데 뭐 이렇게
그 CA 19-9는 암일 때도 상승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상승한다고 암도 아니고 그렇겠죠. 근데 뭐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모든 담낭암은 CA19-9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CA19-9가 상승 안 했단 말은 담낭암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요까지 사실 진단을 하시면은 사실 끝나죠. 그래서 이런 소견이 추가되는 것을 보시고 담석과 담낭염이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암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게 담석인지 담낭염인지 혹은 담낭암인지까지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죠. 많은 문제가 그냥 진단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으면 경과 관찰이죠. 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 쉽게 말해서 복통을 보통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문제가 우상복부 통증을 내원할 거기 때문에 증상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연히 뭐 초음파를 봤는데 우연히 돌이 있대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증상이 없으면 경과 관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게요. 증상이 없으면 관찰할 수 있지만 이제 증상이 있거나 2.5cm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낭염부터는요. 이제 반드시 쓸개 절제술을 하셔야 된다. 절제술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복강경 담낭 절제술, 복강경 쓸개 절제술 막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이겁니다. 어쨌든 쓸개 절제술 같은 경우 이제 수술이잖아요. 하지만 환자가 고령이거나 아니면은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BP가 떨어지는 환자. 쉽게 말해서 굉장히 급성의 병색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거 수술방 들어가다가 익스파이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저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쓸개 절제술을 하지 않고요. 피부 경유 쓸개 배액술을 합니다. PT, GB, 드레이니지 이렇게 percutaneous, trans, hepatic, gallbladder, D 드레이니지 이렇게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 경유 쓸개 배액술을 진행한다. 문제가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후에 악화된 우상복부 통증에 이거 담낭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문제를 싹 봤는데 발열과 압통이 있어. 담낭염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치료는 물으면은 쓸개 절제술에 손을 딱 올려놓고 문제를 싹 보는 거죠. 문제를 한번 딱 봐서 뭘 찾냐? BP만 찾는 거예요. 보통 BP로 나오니까 BP가 떨어졌으면은 이거 쓸개 절제술 못하는구나. 피부 경유 쓸개 배액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빈출입니다. 심지어 쓸개 절제술보다도 빈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용어가 피부 경유 쓸개 배액술 수도 있고 담낭 배액술 수도 있고 어쨌든 GB 배액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담즙 배액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담낭 배액술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쓸개거나 아니면은 담낭 배액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빈출이니까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낭암 같은 경우에는요. 담낭암은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렇게 쪽으로. 자, 담낭암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는 쓸개 절제술을 합니다. 이거랑 똑같죠? 쓸개 절제술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쓸개 절제술을 단순 쓸개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1A 병기까지 알아야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점막에 국한되어 있으면 우리가 쓸개 절제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대 쓸개 절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1B부터인데요. 우리는 보통 T2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층, 주변,
조직을 침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얘는 근층의 수준이 아니죠. 간을 인베이전 했잖아요. 그래서 간은 메타스테시스인가? 간은 인베이전이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간을 침범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확대 쓸개 절제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낭 안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쓸개 절제술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렇게 이런 흐름을 가지는 거예요. 식후 약화된 우상포부 통증인데 CA 19-9가 상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담낭암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진단만 물으면 여기까지가 끝이고 치료를 묻는다면 우리는 단순 쓸개 절제술을 할지 확대 쓸개 절제술을 할지를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쓸개 절제술까지 했다. 쓸개 절제술까지 했는데 얘가 점막이 국한돼 있네? 그럼 여기 더 뭐 해야 돼? 끝인 거예요. 더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근육의 주변, 근층을 침범했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확대 쓸개 절제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단순 쓸개 절제술을 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간 쐐기 절제, 뭐 일엽이나 그전 주변을 하겠죠. 쐐기 절제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주변 림프절 절제까지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확대 쓸개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딱 봐도 T2 이상인 거, 딱 봐도 바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단순 쓸개 절제술 했어. 근데 점막이 국한돼 있네? 그럼 뭐 할래? 그럼 끝! 경과 관찰 하시면 되겠고요. 했어. 단순 쓸개 절제술 했어. 근데 뭐야? 근층을 침범했네? 이제 뭐 해야 돼? 하면은 나 관세기 절제랑 림프절 절제까지 추가해야 되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담낭이 끝났고요. 담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낭이구나를 한 다음에 발열압통이면 담낭염, CA19-9면 담낭암. 그래서 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쓸개 절제술인데 BP 떨어지면 배액부터다. 배액에 한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가 굉장히 낚시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쓸개를 배액해야 된다. GB를 배액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CA19-9가 상승되어 있네. 그럼 암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냥 쓸개 절제술하고 치울지 아니면은 확대 쓸개 절제술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관을 볼게요. 담관도 이제 똑같아요. 요게 있으면은 이제 담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담관은 보통 그냥 돌로는 잘 안 나오니까 바로 염으로 할게요. 열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발열과 압통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발열이 있으면 우리가 담관염으로 가는 거고요. 담관 염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CA19-9가 상승되어 있으면 우리가 담관암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보시고 우리가 결정을 하시면 되겠다. 자, 물론 CT를 보도 알 수는 있어요. 여기 제 CT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CT를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CT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딱 봐도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이 검은색 요게 이제 확대되어 있는 거잖아요. 확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인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더 가죠. 뭔가 맑죠? 검은색 어딨어? 검은색을 찾아. 그 다음에 밑으로 그 관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막힌 부위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돌이 보이죠? 이렇게 검 부위를 찾아.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막힌 부위가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가 암입니다. 자, 그래서 딱 보이면은 돌이고요. 물론 암도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암 같은 게 덩어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열인지 아니면 CA19-9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CT 소견에서 보이면 좋아. 특히 돌이 조금 잘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얀 게 콱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돌은 조금 잘 보이는데 암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저희가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거는 CA19-9가 없이 영상만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이제 정상인 소견을 안 주고 CA19-9를 그냥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CT에서 암을 찾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암이 안 보여. 그러면은 간내 담도가 확장되어 있으면 담관암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간암이 문부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터팽대부 근처 CBD, 디스탈 CBD에 박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내 담도 확장을 잘 일으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 뭐야 간내 담도가 확장돼 있네. 암이네 라고 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거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내 담도 확장이 되어 있으면 일단 모든 문제에서 간내 담도 확장이 있으면 암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꼼수 비슷하다. 중요한 거 이것도 사실 꼼수잖아요. 맞죠? CA19-9가 있다고 암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담관염이든 담관암이든 1순위는 100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아까 담낭염이든 담낭암이든 1순위는 쓸개 절제술이었죠? 근데 이제 BP 떨어지면 배액한 거예요. 맞죠? 근데 담관은 쉽게 말해서 황달과 소변색이 있거나 직접 빌리루빈이 증가한 담관의 문제라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건 배액입니다. 배액. 배액을 우리는 ERCP로 배액을 하겠죠. ERCP로 배액을 하는데 이거를 한글로도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시경 후 담관 배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도라고 보통 하네요. 담도 배액이다. ERCP 배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RCP로 스텐트를 박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통 내시경 코 담도 배액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에서 이 배액이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간이 이렇게 있고요. 쓸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시스틱 덕트랑 그 인트라 헤파틱 덕트랑 맞춰서 커먼 바일 덕트가 돼서 이제 끝에서 췌관과 만나면서 CBD장이 이렇게 박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터팽대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담관은 이렇게 돌이 막히면서 이렇게 확장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액 방법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위가 이렇게 있겠죠. 뭐 그림 이상한데 어쨌든 위가 이렇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ERCP를 하겠다는 말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바터팽뎁으로 탁 넣겠다는 거죠. 이렇게 싹 넣어서 배액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죠. 피부 경유를 하는 게 있습니다. 피부 경유 담즙 배액입니다. 이거는 담도일 수도 있어요. 쓸개즙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즙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PTBD라고 부르는 그게 있다. 자, PTB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는 요렇게 배액하겠다는 거죠. 요렇게 배액하겠다는 거라서 일단 1순위는 ERCP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ERCP로 배액을 하는 게 퍼스트 라인이다. 이게 이제 1번이다. 가장 중요하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시경 코 담도 배액을 하셔야겠다. 쉽게 말해서 그냥 선지에 이게 있으면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너무 콱 막혀서 넣을 수 없다거나 얘가 넣었는데 너무 간 문부 쪽이야, 위쪽이야.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PTBD를 고려할 수 있다. 세컨드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선지에 두 개가 다 있다면 무조건 ERCP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PTBD랑 ERCP를 선택하라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ERCP가 선택지에 있으면 ERCP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뭐야? 야, 이거 담관염인데 ERCP가 선지에 없네? 뭐야? 배역해야 되는데? 그러면 PTBD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순위는 내시경고 담도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배액을 하시고요. 배액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요게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배액이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액이 됐다는 가정하에 담관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이 박혀 있겠죠. 돌로 인한 담관염일 테니까 그래서 돌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시경 조임근 절개술, OD 조임근을 절개하겠다는 겁니다. 내시경 조임근 절개술을 시행한다. 우리가 엔도스코픽 스핑터 T는 뭘까요? 하여튼 절개를 하겠다. 스핑테렉톰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서 돌도 빼겠죠. 내시경으로 조임근을 절개하면서 돌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쓸개도 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쓸개를 떼야 되는 이유는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쓸개를 예방적으로 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어쨌든 이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딱 나온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야 EST까지 했어. 그 다음 뭐 할래는 쓸개 절제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암이다.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죠.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우지 말걸 이렇게 있을 때 시스틱에서 시스틱 덕트랑 헤파틱 덕트가 내려와서 커먼 바일 덕트에서 자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간 문부야 여기야 여기면은 우리가 이제 쓸개 뭔 소리야 여기면 이제 우리가 담낭과 문부라면 우리가 간세기 간절제, 간엽절제, 간엽절제, 엽절제와 담관도 절제해야 됩니다. 간엽절제랑 담관을 절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이니까 문제가 된 담관과 이렇게 짜야겠다는 거죠. 문제가 된 담관과 간엽을 절제한 다음에 여기를 이어붙이겠다라는 겁니다. 문부면 사실 그나마 조금 간단한 수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문부 같은 경우에는 간엽을 떼고 담관도 떼는 걸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탈인 경우 원위부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 12지장 절제술을 해야겠다. 쉽게 말해서 휘프를 해야겠다 이 말이죠. 굉장히 큰 수술인데 어쨌든 요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쉽게 말해서 잠깐만요. 요것만 좀 해놓고 그래서 이런 거죠. 담관이 문제야. 쉽게 말해서 황달이나 소변색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담관이구나 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열이 있나 보는 거죠. 발열이 없어. 발열이 있어. 그러면 이거 담관염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발열은 없는데 CA19-9가 있거나 영상에서 간내 담도 확장이 보여. 그러면 이제 담관암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염이든 암이든 상관없이 치료 뭐 할래? 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배액이 있으면 무조건 배액이 답입니다. ERCP가 있으면 무조건 ERCP가 답이고 없는데 뭐 선지가 무슨 배액이 어쩌고 뭐 스텐트가 어쩌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피부 경류 담즙 배액이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봤는데 ERCP가 없어. 그 말은 이제 근치적인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담관염인 경우에는 내시경 조인근 절개술을 통해서 넓혀주면서 돌도 빼준다. 그 다음에 쓸개 절제도 예방적으로 진행을 해줘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암이다. 그럼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경우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부인 경우에는 간엽 절제와 담관 절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원의부인 경우에는 최12지장 절제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문지 내가 어떻게 하는데 하면 딱 보여요. 여기가 이제 여기 느낌이죠. 여기서 와서 내시경이 싹 와서 여기 이제 바터 팽대부를 찾아서 여기 탁 넣은 거죠. 이렇게 탁 넣은 겁니다. 이게 쫙 퍼지는 거죠. 여기가 디스탈이면 정말 여 끝부분부터 이렇게 막힙니다. 그 다음 그 위로 확장이 쫙 일어나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여기죠? 여기가 탁 막히면서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러면 문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만약에 문제 출제를 한다면 담관 절제 및 간엽 절제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초음파 사진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이게 이제 GB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먼 CBD인데요. 이렇게 와서 어딘가 만나서 이렇게 뽕 튀어나와서 이렇게 CBD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돌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 CBD에 스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중요한 담낭과 담낭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뒤에는 이제 살짝 짜발인데요. 간내 담과는 물론 좀 출제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뭐 기타 그런 질환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내 담관 같은 경우에는요. 진단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 간내야 하고 티를 팍팍 냅니다. 이걸 보시고 갑자기 쥐빈가 이런 사람 없겠죠. 딱 봐도 이제 간내에 담도 확장돼 있으면서 안에 돌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내 담관 석이 있으면 스톤이 있으면 스톤을 빼야겠죠. 이거 빼는 방법은 여기를 간내 담관까지 ERCP로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PTBD로 피부 경유 뭐 간 어쩌고 하는 그런 거죠. PTBD로 이제 배액하고 돌을 제거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가 만약에 재발을 한다면 우리가 간엽 절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쁘게 한쪽으로 모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엽 절제를 할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 돌로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 문제는 요거 뭐야? 이렇게 해서 간내 담관 석이다였나? 하여튼 그런 걸로 문제가 나왔고요. 하나는 치료 뭐 할래였는데 이때 이제 PTBD와 간엽 절제가 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얘가 이제 퍼스트 라인이고 얘가 필요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 문제 정답이 둘 다 선지에 나왔었는데 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잘 읽어보시면은 문제에서 재발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놨어요. 옛날부터 요랬고 심지어 PTBD도 몇 번이나 받았고 요걸 조금 강조해놨거든요. 그렇게 약간 재발의 뭔가 재발성이다에 혹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리프렉토리 치료 저항성이다. 요런 거에 조금 강점이 찍히면 요게 이제 조금 뭔가 강조되는 느낌이다 라고 하시면 간엽 절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암이다. 암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요렇게 딱 봐도 간내암인데 심지어 이런 사진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막 확장이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냥 CBD 자체가 사진에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진짜 예과생이 봐도 이거는 간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딱 봐도 간이에요. 딱 봐도 간인데 CA29-9가 상승돼 있어. 그러면은 간내 담관 암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 할래 하면은 수술. 그래서 간엽 절제를 하시면 되겠다. 간 절제로 갈까요? 하여튼 간 절제를 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담관낭인데요. 이건 이제 선천적인 질환이죠.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뭐 영상을 보시면은 선천적으로 여기 CBD, 특히 CBD 쪽이 요렇게 요런 늘어나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환자가 문제가 나오겠죠. 젊은 환자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젊은 환자에서 10대 한 명 있었고 20대 한 번,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봐도 여기 이제 담관 정체가 문제가 나와요. 담관 정체가 문제가 나오면서 10대, 20대인데 담즙 정체니까 요거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로 나옵니다. 담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야 담관이네. 그럼 염이야 암이야 하고 딱 봤는데 발열도 없고 CA19-9도 없어. 뭔데? 하면은 그냥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야, 담관이야. 근데 뭐야 발열도 없고 CA19-9도 없어. 그럼 당황하겠죠? 그럼 환자 나이를 한번 보세요. 젊다. 그러면은 담관낭이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까지 아셔야 되는데요. 굳이 찍자면 젊은 환자가 조금 중요할 수 있겠고요. 치료까지 아셔야 되는데요. 치료는 온슬개관 낭. 이 낭이죠. 낭을 절개하고요. 절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도를 재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하나는 진단, 하나는 온슬괴낭, 관낭 절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바터팽데브암은 사실상 이제 담관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형적인 담관암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봐도 그냥 완전 싹 담관암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요렇습니다. 그냥 딱 담관암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시경적 소견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 딱 봐도 12지장에서 바터팽데브죠. 야 이 밖으로 뿅 튀어나와 있네. 이거 뭐냐? 바터팽데브 암이 시험 출제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그냥 CBD 캔슬랑 똑같습니다. 최 CBD장 절제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사실 쉽게 말해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담관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터팽데브암이 요렇게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런 거는 여기는 조금 쉬운 파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여기 담낭이랑 담관으로 나눠서 각각의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다 수능을 잘 치신 분들이실 거니까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거 하나 잘못 봐서 틀리면 굉장히 슬프죠. 요거 쓸개 담낭 그 다음에 담즙 요거 생각보다 요걸로 틀리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름까지 조금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